2주의 영화는 자백입니다. 네. 자백입니다. 네. 까야죠. 아마 제가 제일 높을 것 같아서 저는 네. 9점입니다. 요즘 굉장히 높으시네. 그럼 요즘 되게 굉장히 이런 범죄 굉장히 스릴러 영화 너무 좋아하신다고 원래 좋아해요. 하셨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높으십니다. 저는 근데 제가 평점이 약간 바뀐 게 원작을 보기 전에는 7점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원작을 보고 보니까 6점이 됐어요. 그럼 원작의 7점이겠군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 그러니까 네. 좀 이따가. 그렇죠. 6점이시고 네. 저는 5점입니다. 갈수록 내려가 버렸네요. 조금 아쉬움을 느꼈어요. 네. 네, 그러면 20 하면 3 하면 6, 8, 20 대략 6점 후반대가 나오네요. 살짝 낮네요. 네. 애매하네요. 네. 3.66 이렇게 나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상업 영화치고 6점대나 7점대 가깝다라는 거는 저는 웰메이드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영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그럼 현웅님 원작은 혹시 평점이 어떻게 되세요? 원작은 6점입니다. 1점 높네요. 1점. 네, 원작은 6점이고 이걸 하나 낮췄습니다. 이유는 차차 들어가 네. 봅시다. 이 영화는 2017년 스페인 영화 인비저블 게스트의 리메이크 작품입니다. 세 번째 살인이라고 넷플릭스에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의 최대 스포는 원작이다. 원작이다. 진짜 스포 그 자체더라고요. 스포 제가 그 보고 자체다. 보니까 조심해야 된다. 정말로. 그렇고요. 롯데 엔터테인먼트의 신작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영화 도중에 롯데타워가 나옵니다. 근데 언제 나왔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니요, 저 못 봤어요. 그 영화 중간에 인서트로 네. 그 하나 막 그 변호사하고 그 유민호하고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바깥에 창문 보면서 네. 큰 타워가 한번 인서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변호사님. 네, 그쵸. 그 둘이 대화하기 전에 이제 그게 이제 롯데타워 인서트가 나와서 진짜 예리하다. 그래요? 진짜 눈이 진짜 시야가 반짝반짝합니다. 네, 그래서 천리안이네. 이거 참 롯데 영화구나라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영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영화 시작할 때는 유민호의 뒷모습이 바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또 바로 느낀 게 원작의 그 도리하고 이미지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굉장히 흡사하더라고요. 마리오 카사스 배우하고 이미지가 흡사했고요. 그러니까 몸도 좀 체격이 크게 나오고 수염도 기르다 보니까 네. 완전 이미지가 저는 이거 똑같이 약간 비슷한 이미지의 배우를 찾았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김세희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나 배우가 연기한.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나눴던 그 헤어스타일. 그러니까 길었던 머리를 짧게 똑단발진 것도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진행이 됐고. 네. 그분도 비슷했어요. 심지어 그 수사하신 형사님 있잖아요. 그분도 제가 원작을 보면서 그냥 딱 봤는데 너무 똑같이 생기신 거예요. 약간 좀 험상궂게 생기신 그런 느낌이죠. 한국 여기분이랑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똑같을 줄 몰랐죠. 설정까지. 그래서 참 이미지에 맞는 좀 캐스팅이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영화 자체는 색감 자체가 푸르댕댕 했고 그렇죠. 메인 타이틀이 나올 때 그림체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스릴러라고 하면 그냥 뭐 대부분 그냥 뭐 CG 때리고 그냥 어두컴컴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그림체의 또 시작은 또 저는 새로운 또 그런 느낌이었다고. 근데 그리고 그 오프닝 영상을 최근에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더라고요. 네. 그죠. 맞아요. 그 약간 뭐 세븐의 오프닝 느낌 나는 그런 걸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신선했어요. 네, 괜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 영화 프리즈너스라고 그 네. 질레날 배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제이크 질레날이요? 네. 그 약간 이런 분위기와 굉장히 흡사해서 배경이 네. 저도 한번 혹시 프리즈너스 보시길. 프리즈너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는 콜 생각나던데 콜? 콜이요? 넷플릭스. 그건 좀 그걸 아닌가? 못 봐가지고. 콜은 좀 빨갛지 그래요? 않나요? 콜은 확실히 좀 그 혈흔이 낭자하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영화의 이제 원제는 인비저블 게스트, 즉 보이지 않는 손님이고요. 스페인어로는 이제 콘트라딘포라는 이제 뜻밖의 사고라는 뜻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제목으로 나오면 자백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약간 영어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빼고 스페인어 보면 이렇게 빼고
우리나라 이렇게 빼고. 근데 이거 관련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게 네. 충분히 후반부에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 영화의 구성 자체는 양신혜와 유민호의 사건 재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구성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네. 반전을 때리기엔 참 좋습니다. 그렇죠. 약간 빌드업을 잘 쌓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다가 야 이거 과거 아니야. 그냥 잘못된 방향 하나 푹 틀어버리면 이제 바로 이제 바뀌는 반전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관객이 반전을 느끼기에는 굉장히 쉬운 구조를 저는 선택을 했다라고 네.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반전을 주긴 정말 좋긴 한데 네. 이것도 진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반전이 너무 원작이랑 똑같아 버리니까 아, 그렇죠. 원작을 아. 보셨으면 충분히 네. 예상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또 계속 말하듯이만 너무 큰 단점이 네. 원작을 먼저 보게 되면 네. 너무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네. 근데 제가 이제 원작을 보고 들어왔다 보니까 네. 거의 95%가 똑같았습니다. 오. 네, 정말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네. 원작을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네. 저는 이런 반전도 저는 처음이었는데 저는 어떤 점이 좋았냐면 이렇게 보통 주인공과 대체하는 인물을 앞세우면 이제 대체하는 인물 외에는 다른 인물들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네. 지금 여기는 두 분 소지섭님과 그 김윤진 배우님 두 분이서 얘기를 초반에 진행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러닝타임 내에서 그러니까 인원이 사람이 의심할 인물이 많다는 거는 그 러닝타임 내에서 풀어낼 그만큼의 소스가 많아지는 거라서 그죠. 소스가 많죠. 근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또 인물은 굉장히 이건 적은데 그러니까 네. 주어진 조건 내에서 저는 충분히 그 경우의 수를 되게 엄청 잘 활용했다고 생각해서 아,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점을 되게 좋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밀도 있게, 어. 그러니까 등장 인물이 얼마 없으니까 밀도 네. 있게 했다. 그렇죠. 나는 오히려 나는 그게 아. 별로입니다. 왜요? 왜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네. 좀 보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예상이 갔나요? 네, 인비저블 게스트도 네. 그랬지만, 그러니까 뭔가 등장 인물이 너무 적다 보니까 네. 이미 약간 정해진 것에 그냥 판을 벌려놓고 그냥 그거를 그냥 깔끔하게 수습하는 느낌? 그러니까 저도 어떤 네. 생각이 네. 들었냐면 사실 그 9명의 등장인물을 최근에 그쵸, 본 9명의 약간 번역. 추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등장인물이 많았던 거에 비해서 그 장점을 잘 살리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심지어 자백은 거기보다 인물이 더 적잖아요. 네. 훨씬 적어. 네, 훨씬 훨씬 적어. 적- 두 명이죠, 거의.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2명인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둘을 통해서 이제 네. 사건이 재구성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이제 둘끼리 이게 전개가 되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관객이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보는 재미보다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설명해주는 뭐 풀어주는 그거에 맞춰서만 맞아요. 가게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따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채연님이 이제 그 네. 짜임새가 그 점이 보였다는 좋았다라는 네, 그 거고. 점이 좋았고. 네. 그리고 솔직히 그 이유도 조금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 그 시각을 배제하고 그냥 귀로만 들어보면 그 초반에 김윤진 배우님의 대사가 거의 그 어떤 해설에 거의 가까워요. 아, 그죠, 그래서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자백이었겠죠. 아.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네. 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손님, 뭐 그리고 뭐 인비저블 게스트 뭐 이런 게 아니라 뜻밖의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두 인물의 관계에 집중했다 보니까 자백이라는 제목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 좀 더 약간 진실, 정의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 같고 이게 한국 영화로 이제 리메이크 된 거니까 우리 입맛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권선징악이 또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점이 이제 네. 그랬고. 근데 원작과의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을 뽑으라고 한다면 대화가 이뤄지는 곳이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차이점이었어요. 그 원작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곳은 호텔이거든요. 네. 도시 안에. 도심이죠. 근데 여기는 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왜 이거를 공간의 변화로 뒀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추측으로는 네. 결국 이제 마지막 20분에 후반부 20분에 눈이 오지 않습니까? 네. 눈이 옴으로써 양신혜와 유민호를 한 번 더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소스를 만들기 위해 그 네네. 별장이라는 거를 그런 고립된 공간을 두었고, 네.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근처 별장에 호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저는 별장을 네. 뒀다 음. 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저는 뭐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지금 말하긴 좀 그렇지만 신혜가 이제 엄마였잖아요. 그 죽은 피해자의 엄마였는데 엄마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와 이제 딱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외진 곳에 갇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좀 긴장감도 좀 컸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혜의 입장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이 만약에 자기가 그 엄마라는 걸 들켰을 때 얘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런 거에서 오는 좀 스릴이라고 할까요? 그런 스릴러도 한번 좀 충족시켜 긴장감을 네, 텐션을 맞아요. 높이기 네. 위해 고립된 곳에서 그래서 저는 겨울이란 계절이랑 그 외진 산속이란 장소 설정이 되게 좋았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면은 막 네. 임금님기나 당나귀기처럼 네. 뭔가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진실이 다 네. 묻혀버릴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랑 호수도 꽝꽝 얼어 있어서 절대 이제 막 완전 범죄를 꿈꾼 그런 인물을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약간 배경적인 네. 그런 접근이고 그런 접근도 굉장히 저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영화적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살인이 이루어지는 호텔에 저는 호수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네? 그러실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거 디테일의 싸움이니까 그러실 것 영화에서는 같았어요. 디테일의 싸움이에요. 네. 제가 요즘 매번 느끼는 디테일의 싸움입니다. 원작은 715호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호텔은 514호입니다. 네. 어떤 결론이죠? 제가 결론으로 내렸을 때는 네. 여기 스크립트 있지만 512K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512K가 소지섭 소속사입니다. 네. 소지섭이 어머. 직접 만든 512K. 네. 그래서 약간 그걸 이제 514니까 512K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디테일의 차이. 그거 말고는 바꿀 이유가 없거든 이거는. 다 따라갔는데 이거 왜 그죠? 바꿨냐고. 그렇죠. 그런 식의 또 접근을 해봤고요. 영화의 이제 본격적인 전개는 이제 과거에를 돌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습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것도 원작이랑 똑같았고 밀실 사건에서 이제 범인이 사라졌다라는 말과 함께 이제 양신의 변호사가 검찰 쪽 증인이 확보가 되었다라는 말로 영화가 본격적인 전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인상 깊은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약간 두 부류로 이게 나뉜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첫 번째 네. 부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협조하려는 부류. 이제 두 번째 부류는 아무 희생 없이 손을 털려는 부류. 민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대사가 참 저는 좀 와닿더라고. 왜 와닿으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니 와닿았다길래.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네.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변호사 입장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입장에서 결국에는 이게 다 준비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대사를 던지음에 있어서 그냥 무슨 감정으로 이 대사를 그 초반부에 던졌을까 뭐 후반부가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서 인물에 몰입되게 하더라고요 이 대사가. 그러면 어쩌면 그 현웅님은 이게 엄마라는 사실을 알아서 더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거꾸로 시작하다 보니까 음. 이렇게 따라간 게 아니라 거꾸로 시작하다 네. 보니까 과연 이 인물이 어떤 심정으로 이 대사를 뱉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대사가 참 마음속에 많이 와닿던 그런 대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상 깊은 뭐 대사 없었나요? 저는 아무래도 그거죠. 고통 없는 구원은 없다. 이게 이게, 좀 많이 예. 나오긴 했죠. 근데 이거 원작에서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이 대사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다니까. 이 두 부류가 있다. 이것도 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정도면 그냥 원작을 안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아까 오늘 보고 그 생각이 들긴 네. 했어요. 그래서 리메이크에서 차이점을 이제 발견하는 그런 재미가 네.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갑자기 좀 궁금한 건데 리메이크의 기준이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 저는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다 생각해요. 그 한국판 종이의 집을 보고 네. 느낀 점인데 저 그거 1화 보다가 껐어요. 저도요. 근데 거기도 네. 김인진 배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라켈? 그냥 리메이크는 근데 솔직히 계속 원작과 비교하시는 이유도 알 것 같은데 원작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리메이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네. 근데 솔직히 그런 영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원작을 뛰어넘는 네, 리메이크. 리메이크가 영화. 뛰어넘는 게 있었나? 네.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쵸, 뭐 막상 기억은 없네요. 굳이 이렇게 딱 찾아보면 생각나는 있을 것 건- 같은데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그렇죠. 없어서. 네. 근데 리메이크도 뭐 리메이크인데,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징크스라는 게 있잖아요. 소포모어 징크스라고 네. 그
원작이 있으면 시즌 2가 네. 나오면 시즌 그렇죠. 2는 항상 실패할 거라는 그런 징크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요즘 보면 오히려 시즌 2가 막 더 아. 성공을 하고 3가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서 범죄도시 같은 그죠. 뭐 거. 대표적으로는 아. 범죄도시도 네. 2를 이어가서 성공을 했고요. 네. 요즘 보면 시즌 2 안 하는 게 있나요? 다 시즌 2 막 그렇죠, 하고 뭐. 막 준비하고 오징어 게임도 시즌 2 준비한다고 맞아요. 낭만 닥터 김사부 막 3 쓰리 나온다고 나오고. 하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바타도 2 나오고 있고 그렇죠. 정직한 후보 2 나왔고 네. 그래서 참 리메이크의 뭐 기준도 기준이지만 네. 어쨌든 이거는 시즌 2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예, 완전 아예 완전히 그냥 큰 틀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인물의 배경만 살짝 바꾼 정도 한국식에 맞게 그런 식으로 그냥 리메이크가 됐다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다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야생동물 표지판이 똑같이 나오고 지름길이 이제 또 가게 되면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고 처리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반대편 차에 있던 사람이 벨트도 안 하고 핸드폰도 하고 있었다라는 네. 그런 네. 단서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빠져나갈 구멍이 확실하다. 라는 그런 단서를 제공을 한 것이고 근데 또 하필이면 그 한영석이라는 인물이 이제 도와주게 돼요. 이 인물이 이제 카센터를 이제 하는 인물이고요. 아내가 또 암에 걸렸다고 네. 그런 고백까지 하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원작에서 차이점을 조금 저는 보자면 원작에서는 배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연극 연극을 배우셨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근데 여기서는 물론 뭐 분장 같은 걸 잘한다라는 그런 언급도 있었지만 그래서 막 기자, 네. 앵커 네. 막 그런 걸 이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저는 그 양신의 변호사의 그런 딕션 같은 거. 근데 훨씬 딕션이 좋지 않았나요? 딕션은 좋았는데 저 왠지 모르겠는데 그 소리섬님이랑 김현진님 말투에서 약간 막 좀 어색해? 네, 어색함이 어색했죠. 네. 좀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빙고. 네. 오히려 나나 배우님이 제일 맞아요. 전 좋았고 이 영화의 최대의 발견은 나나 진아 배우님. 진아 배우님. 진아 배우님.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반전을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초반에 그 김윤진 배우님이 너무 저 의심했거든요. 네. 내가 아는 그 배우님이 맞나? 이렇게 조금 연기에 조금 너무 좀 흠칫해서 근데 끝까지 보고 나니까 어쨌거나 그 변호사를 사칭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초반에 그런 연기를 보여주셨나라는 서툴고 생각도 약간 좀 네, 어색하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중반부 후반부 가서는 저는 네. 연기 되게 더 각성이 네, 된다. 뭔가 수긍하면서 봤거든요. 되게 어. 그래서 일부러 뭔가 초반에 그런 좀 차이점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오, 그럴 수도 있겠네.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어디? 처음에 오늘 많이 바꿔주시네요. 처음에 완전 약간 좀 딱딱하게 하고 네. 이제 후반부부터 점점 이제 모성이가 끌어올라서 약간 감정이 아, 섞여 예, 감정이 점점 차이가? 무너져가는 게 아마 저는 그렇게 저는 와닿았다. 네. 예. 어쨌거나 세 명 다 지금 초반 연기에 대해서는 조금 네, 살짝 어색함이 그쵸. 느껴졌다. 네. 조금 그런 의문점이 거죠. 있었죠. 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조금 의문이 저는 이렇게 들었던 점은 뭐냐면 일단 아내를 일단 늦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물론 인정하세요? 호텔 프런트 아내가 물론 여기서는 거짓이었다고 네네. 그런 말을 하지만 아내의 모습을 굉장히 또 늦게 보여주는데 근데 또 반전은 또 한 30분 남겨서 해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원작에서의 후반부 가장 큰 반전은 네. 변호사가 엄마 그렇죠. 아내였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거를 한 막 10분 남겨놓고 막 해버렸으니까 네. 엄청난 우와 막 네.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네. 30분 남겨놓고 까버리네. 그리고 그 반전을 네. 그 사실을 보여준 방식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 복면가왕처럼 이거 어. 이렇게 막 벗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원작에서요? 얼굴을 네. 이렇게 뜯습니다. 어머. 네. 그리고서 그 네, 렌즈 빼고. 호텔 사이에 두고 네. 그 바로 건너편 호텔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그 가해자가 보고 있는 거 아니까 네. 앞에서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걸 딱 뜯어요. 어머. 그리고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새로 그 진짜 변호사가 오면서 어머.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니까 아. 딱 보면 원작은 이제 거기에 충실했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반전에 충실했네요. 네, 뭐 반전 그렇죠. 이런 거나 예. 뭐 모성애 이런 거보다는 반전에 반전에 조금 더 충실했다. 벌려놓은 거 이제 정리하는 확실한. 그래서 약간 채연님이 보시기에는 자백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인비저블 게스트를 먼저 보셨으면 더 재미있어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어. 그랬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 영화는 왜 30분 미리 네. 까게 했냐? 결국에는 그렇죠.
뒷 이야기를 추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음. 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생각해볼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뒷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적인 서사를 넣기 위해서 권선징악 아까 말씀하셨던. 예, 그래서 원작에서는 사건 조립에 뭔가 조금 더 힘을 쏟았다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목 자체 자백이니까 양신혜하고 유민호의 그 긴장감 있는 관계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그렇게 아마 들어간 것 같고 왜냐하면 이 두 영화 다 네. 러닝 타임이 똑같습니다. 아예 똑같나요? 네, 105분, 106분.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오. 아예 거의 똑같다면 원작은 이제 사건 해결에 조금 이제 집중을 했다면 이번 자백은 약간 한 20분 정도 남겨놓고 기승전결. 그치 이제 이거 마지막을 모성애 나 엄마야 한국 영화거든. 한국 영화 너 잘못됐어 있어야 그거 돼. 보여주려고 20분 남겨둔 거야 20분을 근데 20분이 그럼 뭐가 빠졌냐 그 아버지하고 유민호와의 관계가 네. 이번 영화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인비저블 게스트에는 나오거든 아버지하고 그 싸우는 거 네, 가해자와 네, 가해자하고 싸우는 게 네. 그래서 그거를 빼고 네. 이제 양신혜하고 유민혜의 그런 게 들어간 네. 거죠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는 오히려 그 유민호와 그 아버지가 싸우는 게 그게 더 뺀 게 더 저는 깔끔한 좋은 것 샷.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음. 근데 그것도 긴장감 장난 아니야. 아, 그게 거기서 원작이 네. 너무 잘 했었나? 아, 왜냐면 네. 그때 거기도 네. 그 복선을 깔아놓던 걸 하나를 회수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한국식 반전도 저도 이제 애초에는 이제 원작을 안 보고 자백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크고 작은 반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많이 놀라긴 했어요. 네, 네. 안 봤으니까. 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이 엄마였다는 반전이 영화에선 제일 큰 반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야 하는데 가장 힘이 빠졌던 반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계속 네. 되게 예상치 못했던 사건 재구성 이런 걸 보여주다가 네. 마지막에 결국 네. 한국식 반전을 때려버리니까 음.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와 설마 이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 설마 약간 이런 아.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모성애로 갈 게 느껴지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대중적인 맛을 섞기 위해서 한 선택이라고 볼 그죠? 수밖에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약간 저는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차를 드러내는 장면도 약간 저는 좀 아이고 굳이 왜 드러내는 오바가? 아 그걸 굳이 차까지 막 드러내. 그러니까 결국 또 모성애를 좀 더 네.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 그죠. 아니야. 그렇죠. 그걸 꺼냄으로써 그치. 근데 그게 이제 브로커에서 태어나도 소금으로 하는 거야. 아 진짜 너무 직접적이야. 너무 직접적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아 이거 하나 깎아야겠다. 아 진짜. 너무 대중적인 입맛에 그 케찹 소스 막 그런 걸 뿌려버리니까. 아 마지막 되게 안 좋게 보셨네요. 그래서 그거 그냥 굳이 빼도 안타까움. 그러니까 굳이 빼도 이거는 왜냐면 배우들의 연기 호흡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정말 네. 뭐 연출적인 부분도 뭐 크게 할 필요 없고 근데 하필 그 마지막 스토리에서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참 아쉬웠다. 저는 근데 반전이 조금 빨리 나온 게 저는 좋았다. 네, 전 좋았어요. 그러면 왜냐면 사람만, 반전이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릴러의 클리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빨리 나와서 그래도 뭔가 결론을 어쨌거나 지었다는 게 조금 흥미로웠어요. 근데 저는 그 좋습니다. 크레인 있잖아요. 네. 크레인 맞나요 그게? 그게 이제 민호 앞으로 싹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냥 그 연출은 되게 좋았던 게 거기서 민호는 되게 작아 보이고 크레인은 엄청 커 거대해 보여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하든 이제 감출 수 없는 그런 정의, 그러니까 진실을 드러내려고 오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민호가 발악을 하고 또 누굴 뭐 죽이고 이래도 어차피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런 기분이었어서 그 연출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근데 그 구급차 안에서 웃는 거. 그쵸. 그거 너무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연기는 너무 잘하시는 거 알겠는데요. 왜 그 그랬을까? 의도가 너무 어. 넌 보이잖아. 딱 그 뭔가 이병헌님의 그 거기 뭐죠? 악마를 악마를 보았다. 뭔가 그거 생각나고. 아니 그건 원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또 추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 그건 구급차로 진짜 타고 하는 게 없다니까. 내가 몇 번을 말합니까? 마지막 20분은 네. 그 케찹 소스 대중적인 맛을 넣기 위해 했다. 근데 어. 그게 너무 대중적이니까. 그게 너무 나는. 아니 사실 그 장면 되게 오랜만에 봐요. 그런 장면. 그렇죠. 연기만 예. 이렇게 딱 연기력만 보여주는 장면.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 싶을 때 그 안도하는 척 안도하면서 그 입만 웃는 그런 그렇죠. 장면을 되게 오랜만에 봐서 심지어 눈도 이렇게 직접 가렸어요.
좀 과했다 그거는. 맞아요. 개인적으로 네. 과했다 싶었고. 그러니까 영화는 또 원장님 원작 방향처럼 그러니까 한선재 그러니까 죽은 아들이 금융 범죄를 했다고 이제 몰아가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근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엄마의 모습은 나았지 않았고 호텔 프런트로 말을 하게 되고 근데 또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아예 이제 발을 빼기 위해서 김세희가 혼자 사고 친 걸로 몰아가는 상황으로 나옵니다. 네. 근데 뭐 여기서는 이제 가장 큰 일반 관객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반전은 모든 게 반대였다면이라는 그런 가정 사항을 넣죠. 근데 이거는 저는 어떻게 느껴지게 됐냐면, 그러니까 사건을 해결하려는 그런 방향성보다는,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약간 시신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크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뭔가 복수심이 조금 더 강했던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모든 게 반대였다면으로 말했던 장면이 약간 모성애에 좀 가득 찬 뭔가 보이지 않는 시신을 찾으려는 듯한 그런 장면들과 그런 대사들의 감정이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차 이야기를 후반부에다가 몰았어요. 제 느낌으로는. 왜냐면 원작에서는 그 중간에 호수에다 차를 밀어넣는 장면도 나오고 네네. 차를 없애라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근데 아예 지금 자백에서는 그런 차 관련된 이야기 한선재가 차고 있던 그 차 관련 이야기는 아예 후반부에 몰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조금 더 모성애에 조금 더 가득 찬 그런 식의 접근이 맞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30분은 완전히 신의 네. 거였죠. 그 시간은. 시네요? 신의 맞나요? 양신의 아, 변호사. 네. 네, 양신의 변호사의 네. 시간으로 조금 몰아가기 위했던 거였고 그래서 보면 그 약간 그 남편이 잡고 있잖아요 원래 변호사. 아, 네. 나 그것도 좀 충격이었어. 그러니까 원래 왜 원작에서는 시간차를 둡니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서 이 시간 안에 무조건 끝내야 돼. 네. 그러니까 막 조금 더 급하게 뭔가 다그치기도 하고 뭔가 요리를 하는데 여기는 그냥 애초에 그냥 그 원래 변호사를 잡아두고서 남편이 잡아두고서 있으니까 그 점이 조금 더 인위적인 것 같기도 해서 그 점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시간차라는 게 저는 시간 제한된 시간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로 되게 스릴러에서 되게 쫄깃함을 주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제한돼 네. 있다. 그럼 그 안에 어떻게든 끝내야 된다. 그쵸. 그게 되게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원작에서는 그 시간을 제한한 이유가 되게 납득이 갔어요. 네. 이 시간 안에 왜 얘네들이 이렇게 끝내야만 했는지. 네. 근데 자백에서는 아까 말씀처럼 그냥 잡아두니까 그렇죠. 그런 쫄깃함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쪽에서 오는 긴장감은 없었죠. 그래서 뭔가 후반부로 갈수록 뭔가 긴장감이 막 펑펑펑펑 막 그런 상황적인 서스펜스로 몰아야 되는데 네. 그냥 그 모성애적인 그런 그리고 걸로 관계 이런 몰아버리니까 거. 네. 관계성으로 네. 그걸 가버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나한테는 맞지 않았고 후반부의 차이점은 사인이 다른 것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예. 그건 조금 새로웠습니다. 네. 그런 식의 맞아요. 접근은 새로웠고 그래서 전기 충격기가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또 총이 등장을 하는 이제 갈등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유민호가 이제 잡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근데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또 좋았다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지섭 배우하고 이제 김윤진 배우의 연기력이 저는 이러려고 약간 그쵸. 이 두 사람을 캐스팅했구나라는 게 저는 절정이었다. 여기서 느껴졌던. 네. 그게 굉장히 저는 와닿았던. 그러니까 장면이었어요. 민호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사건 하나를 덮기 위해서 계속 다른 범죄를 계속 일으켜 나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악해지는 거죠. 뻔뻔해지고. 근데 거기에서 그 악함이 폭발한 게 그 총을 쥔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저였으면 제가 감독이었으면 그 총을 다시 들어오잖아요. 눈이 와서 네. 별장에서 다시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냥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손을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오라고 하잖아. 이거 좀 갖고 오세요 하면서 근처로 잡는 게 아니라 들어오세요. 뭐 이거 제가 문 열면서 막 네. 오시라고. 네. 그럼 뭔가 거기서 뭔가 확실한 뭔가 위협을 가하거나 총을 뭐 쏘거나 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유민호라면 네. 금융범죄까지 할 수 있는 그 정도 권력 있는 사람인데 네. 변호사 하나 못 앱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생각인데. 저는 오히려 그 시간 총 쏘기 전까지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저는 네네네. 거기가 되게 긴장감이 넘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두 분의 거의 연기력도 그 부분에서 가장 잘 드러났고 그리고
되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이에 뭐 네네네. 어떤 의심했던 그런 어떤 사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는 거기에서 드러나서 저는 좋았어요. 근데 사실 민호라는 인물이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까지 그 변호사가 왜냐면은 네. 패한 적이 없는 그런 걸로 유명한 변호사인데 네.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일을 이제 그걸 해주러 왔는데 이 변호사가 없어져? 그러면 누가 네. 봐도 민호가 의심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없애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민호였으면. 아니면 감금. 네. 감금이 될 수도 감금 있잖아. 약간 아. 감금될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원작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네. 그 주인공은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 그죠. 그렇죠. 예, 막 금융도 조작을 해. 뭐 한 기업에 엄청난 돈도 많아. 대표야. 뭐 상 받아. 상 받아. 뭐 이 정도 권력 있는 사람이 사람 하나 지우는 거 일도 아닐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그 잡히는 과정이 너무 씹었다. 그리고 갑자기 뭐 경찰이 내내 말 안 들어주다가 네. 뭐 이거 이렇게 했다고 이거 보십시오 하고서 여기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럼 경찰이 알아줍니까? 한국 영화잖아요. 다 끝나고 사이에 알아줍니까? 늘 그렇단 말이죠. 갑자기 이거 도청도 막 갑자기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 아빠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빠가 능력이 너무 많아. 아, 그렇죠. 못하는 게 없습니다. 맞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아빠가. 너무 잘해 일을. 그래서 조금 근데 약간 그 총 쥐고 있을 때 있잖아요. 약간 네. 그런 생각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 복수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내 눈앞에 무방비로 있고 내 손에 총이 쥐어져 있으면 네.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신혜의 결정이 좀 더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민호가 자기한테 총을 쏘게 하는 것보다 네. 신혜가 어떻게 할지가 좀 궁금했는데 네. 민호가 자기한테 총을 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긴장감이 좀 있었는데 결국 그 그렇게 선택조차도 민호의 선택이었죠. 신혜의 그죠. 선택이 아니라. 네,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신혜의 선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기도 원했을 수도 있죠. 신의 쌍 선택일 수도 쏘는 있지 걸. 않겠어. 어차피 뭐 자기 이제 증거가 다 확보가 된 상황이니까. 근데 어. 죽진 못하니까. 죽지는 음. 않으니까 걔가. 하긴 쐈으면 자기도 깜빵 가야 되는 그런 건데. 그죠. 그렇죠? 참 이게 진짜 어. 딜레마 이게 맞나? 그렇죠. 딜레마가 맞겠네요. 이래 봐도 저래 봐도. 그래서 인비저블 게스트와 이제 자백을 비교해 보면 거의 뭐 배경만 한국식으로 바꾼. 그리고 이제 대화를 했던 배경이 호텔하고 이제 별장으로 바뀐 것 말고는 거의 세부적으로는 거의 다 들어맞는 그런 영화가 봤던 것 같고 또 마지막 15분은 너무 이제 그 파스타에 고춧가루 뿌려서 마이너스 1점 깎았고 영화적으로 또 그 영화 산업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제 또 자백과 리멤버의 아무래도 경쟁이 아무래도 2주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자백이 조금 더 많은 사람 관객분들에게 호평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영화적으로. 영화적으로도 네. 제 입맛에는 자백이 좀 더 잘 맞더라고요. 리멤버도 보셨어요? 리멤버 봤죠. 어떠셨어요? 어제 근데 새벽에 와가지고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납니다. 뭐 그렇고요. 소지섭 배우는 이제 2022년에 이제 외계인 일부 하고 자백 다음에 드라마 닥터 로이어로 이제 11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죠. 영화 수입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약간 예술 영화계 쪽의 분들은 소지섭 배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뭐 연기가 어쨌든 작품성이 어쨌든 소지섭 배우가 그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영화계가 힘들다 지금. 꼭 우리 자백 안 봐도 되니까 한국 영화를 봐달라. 그런 식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감이 이런 진짜. 배우가 없습니다. 간지난다 진짜. 그래. 멋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꼭 자백이 아니어도 되니까 영화를 오, 찾아봐달라는 멋있다. 그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진심이 느껴져요. 진짜 네. 이런 말하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 네.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그래서 뭐 연기가 어땠든 뭐 영화가 어땠든 그냥 이 자백이라는 영화는 그래서 한번 꼭 찾아봐 주셨으면 리멤버도 그렇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자백의 결국 최대 수학은 저는 그래도 나나 배우였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TVN 그 굿와이프를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드라마. 네네네네네. 그 굿와이프에서 나오시는 거의 재밌게 봤고 최근 넷플릭스에서는 이제 글리치가 나오면서 또 OTT에서도 화제를 끌고 계시고요. 이번엔 또 극장가까지 나오시면서 약간 타투에 대해서 좀 그게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타투 많더라고요. 진짜 하신 진짜 하신 거래. 진짜
했다 하더라고요. 음. 예, 근데 그거는 뭐 개인의 그렇죠, 그거니까 개인사. 그죠. 굳이 막 큰 막 논란이 되거나 그런 거는 뭐 그렇게 막 아직까지 없을 것 논란이 같아요. 되긴 하더라고요. 그럼 예, 그러니까 좀 그래. 아 내가 하겠다는데 왜 왜 그래? 지랄이야? 아, 이쁘기만 진짜. 한데. 그래. 내가 했다는데 왜 지랄이야? 잘 어울리는구만. 그러니까 연기만 잘하면 되지 맞아요. 배우가 사회적으로 논란 안 일으키고. 이번에 자백 보세요. 연기 진짜 아, 잘하시니까. 맞아요. 어. 근데 조금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약간 이미지 소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이미지? 그냥 배우분들의 어떤 이미지 소비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헤어질 결심에 그 김신영님 나왔을 때 네. 좀 많이 그걸 느꼈거든요. 몰입이 이미지 깨지셨어요? 몰입 깨졌다고요? 네, 조금 아, 너무 그건 그게 이해해요. 김신영이 너무 네, 개그맨으로 너무 이렇게 개그우먼으로 아. 열심히 활동하셨고 솔직히 저 소지섭 배우님도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거 자백 처음 봤을 때 그 소간지 패션이라고 있어요. 네, 뭔지 알아요. 네, 그 마술사 모자 쓰고 아, 이런 게 너무 그쵸. 생각나서 소술사인가 막 그랬던데. 막 그게 그래서 막 있던데. 저는 솔직히 조금 이미지 소비 이런 거는 조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이미지 소비를 안 아, 해줬으면 해주네. 좋겠다. 좀 이렇게 해줘 그런- 관리를. 네, 어, 그런 아니 뭐 그건 그거고 네. 작품은 작품이고 또 그걸 또 넘어서는 그게 있다면 저는 그렇죠. 그 넘어서는 그게 있으면 그렇죠. 근데 뭐- 관련은 없죠. 만약 음, 그러면. 근데 그래도 연상이 자꾸 되는 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해요. 네, 저도 솔직히 이해는 해요. 왜냐면 헤어질 결심이라는 작품이 네. 그때 딱 한 번 몰입이 깨질 수도 있는 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내 몰입감을 가져가다가 네. 어떤 분들한테는 김신영님이 이제 딱 나오는 순간 딱 친근하잖아요. 이렇게 네. 딱 깨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근데 이번 이해는 뭐, 합니다. 이번 뭐 소술사는 뭐 그런 거 그거 잠깐이요. 잠깐이요. 그냥 잠깐이잖아요. 어. 그래도 그 잠깐이 뭐 시상식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맞아 내 기억엔 시상식에서 입었어요. 간지난다. 맞아요. 근데 뭐 자기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연기력이 있고 네. 그거를 아니까 감독이 또 택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뭐 충분한 능력이 본인이 있고 사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 프라블럼. 저 이해 무슨 느낌인지 알 것 네. 같아요. 음. 근데 이번에 나나 배우님이 네. 이 영화 안에서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뭐 죄책감도 느끼다가 어떨 때는 그러니까 약간 또 다른 시점에서 악한- 냉혈한이다가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다 잘 소화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되게 감탄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두 가지 루트를 다 그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또 연기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거를 이제 다 이제 올곧이 받아들이면서 맞아요. 충분히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였죠. 맞아요, 이 영화에서는. 맞아요. 맞아요. 핵심이었어요. 예, 그 열쇠 역할을 너무나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뭐 김윤진 배우님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으로 찾아오셨고 이제 도그데이즈라는 또 영화가 개봉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올해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한국 극장가에 찾아오실 것 같고요. 촬영이 이게 2019년도에 또 이뤄졌어요. 2019년 12월에 해서 2020년 초에 끝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부 시사 점수가 높았겠고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이제 개봉이 대기 상태로 쭉 머물다가 이번에 나온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입맛에 불려지만 역시나 대중성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먹힐 만한 영화가 자백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 최근에 본 그 추리 그거 중에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원작을 안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되게 진짜 입소문 좀 탔으면 좋겠는 영화예요. 9명의 번역가보다 재밌었습니까? 네. 쌤? 비슷한 것 같아요. 난 9명의 번역가 더 재밌었어. 개인적으로 이건 약간 취향 입맛인 것 같아. 스릴러를 스릴러네, 보는 진짜. 취향 입맛인 것 맞아요. 같아요. 취향 입맛인 것 같고 시작은 4만이었습니다. 어제 오픈 관객 수를 보니까 4만 정도 나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롯데컬처웍스다 보니까 롯데 작품이다 보니까 아마 스크린 싸움에서는 크게 뒤처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입소문만 나면 충분히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작품으로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극장가에 핫한 영화가 짱구랑 뭐 있지? 저 짱구 보러 가려고요. 짱구가 극장판. 엄청 그겁니다. 이번에 그래요? 진짜 거의 어른 제국의 역습급의 오. 감동을 네. 준다고. 이제 CGV 잘렸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잘리기 전까지 짱구에 사람이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왜 웃으시죠? 나 진지한데요.
근데 어차피 재취업하시잖아요. 아 다른 그렇죠. 곳으로 받았으니까. GS25 대기업으로 네, 대기업 취직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뭐 영화적으로 얘기할 건 다 했습니다.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시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나님 연기가 정말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진짜 솔직히 정말 이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비주얼에 가려지는 배우분들이 있는 만큼 이분도 그러면 어떨까 했는데 저는 비주얼보다 연기력이 훨씬 눈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작품에서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 한주평. 기. 아무나 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저는 그냥 살인보다 어려운 일. 살인보다 어려운 일? 네, 자백. 그 연결해가지고 연결해서 살인보다 좋은 것 같아요. 어려운 일. 자백.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저는 신선한데 구수한 밀실 살인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거를 준비했거든요. 경우의 수의 미학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얘기 듣고 나니까 절대 원작을 먼저 보지 말 것. 약간 이렇게. 근데 이게 한줄평이면 중요할 수 있어요. 컷이전 막 그런 느낌이야. 그거 아주 괜찮아. 진짜 한줄평이 진짜 그게 중요할 수 있어요. 절대 보지 마십시오. 원작. 보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보지 마세요. 제 꼴납니다. 영일이들 54회 자백 만나봤습니다. 이 영화 관련해서는 많은 또 여러분들의 영일이들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의 약간 그런 댓글도 기다려집니다. 저는 네, 과연 어떻게 보셨을지. 진짜 맞아. 네. 관점에 따라 되게 다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참에 그거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 뭐 댓글, 뭐. 예?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와, 이거 제가 제 입으로 할 줄은 줄 몰랐는데. 네. 영인이들 54회 자백 만나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춥습니다. 다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일교차 크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